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에는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만 배당금을 주다 보니까 봄이 되면 분기 배당하는 종목들은 인기가 조금씩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현 시점에서 투자를 해볼 만한 분기 배당주가 어떤 종목이 있을지 정리를 해보았으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올해 1분기 배당금을 받으려면 3월 29일에 해당 종목을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락은 3월 30일에 나오게 되는데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주식을 조금 더 싸게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배당락 이후를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분기 배당금은 계좌 잔고에 5월 중에 입금이 됩니다. ISA 계좌는 배당금을 전액 받지만 일반 계좌는 소득세 15.4%는 제외를 하고 들어오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배당주를 투자하려면 일단 먼저 은행 예금 금리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배당주도 결국은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고요. 배당금이 줄어든다는 리스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원금을 지켜주면서 확정 이자를 주는 은행 예금보다 수익률이 낮은 종목은 사실 배당주 투자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은행 예금도 금리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던데요. 저축은행들 예금 금리를 보면 4%대 중반 정도로 금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배당주는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이 6% 이상을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매매 차익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면 더욱더 금상첨화일 텐데요. 높은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매매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은 즉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 차익은 일단 생각을 하지 않고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일반 종목 중에서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은 15개입니다. 리츠도 분기 배당을 하는 종목이 있는데 리츠는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15개 종목 중에서 22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 이상 되는 종목이 4개가 있습니다. 삼양옵틱스, 쌍용 CNE, SK텔레콤, 그리고 K카인데요. 네 종목은 잠시 후에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이 5%대의 종목도 4개가 있습니다. KB금융, 아이마켓 코리아, 신한지주, 효성 ITX입니다. 금리가 지금처럼 급하게 오르기 전이었다면 5%대의 배당 수익률도 사실은 훌륭한 수준이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금리를 보고 있으면 5%대 배당 수익률은 약간 애매하다고 보입니다. 물론 KB금융이나 신한지주는 현재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데 향후에 자사주 매입이 끝나면 소각할 예정이고요. 배당 성향도 약간 더 늘려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은 배당주로서도 기대를 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그룹은 배당 수익률 5% 미만 종목인데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은 전통적인 고배당주이죠.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무시무시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급하게 내려갔는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올라가면 배당 수익률은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는 정말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삼성전자 우선주는 22년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2.6%인데요.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죠. 다만 올해는 4분기에 특별 배당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특별 배당을 하겠다는 언급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특별 배당을 하고 올해가 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 맨 아래에 있는 시젠하고 한샘은 아직 4분기 배당금을 공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시젠은 분기마다 200원씩 하고 있으니까 4분기에도 200원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요. 한샘은 최근에 실적이 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도 배당 없이 지나갔는데 4분기에도 배당을 할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분기 배당주들 전체적으로 훑어보았으니까요. 배당 수익률이 높은 4종목을 하나씩 차례차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삼양옵틱스인데요. 22년도 배당금을 보면 1, 2분기에는 각 200원씩 배당을 했고 3분기에는 100원, 그리고 4분기에는 40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금은 900원이고요. 21년 배당금과 동일합니다. 이 종목은 20년까지는 반기 배당을 했는데 21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양옵틱스도 제가 분기 배당주로 몇 번 소개를 드렸다 보니까 친숙하시죠. 이 종목은 카메라 렌즈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렌즈 시장을 석권하고 있지만 그래도 삼양옵틱스는 가성비를 내세워서 틈새를 잘 공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꾸준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아직 22년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연환산 해보면 매출액은 14%가 줄어들었지만 영업이익은 44%가 늘어났고 순이익은 63%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4분기 실적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2년도에는 이익을 꽤 의미 있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양옵틱스는 22년 배당금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8.6%입니다. 분기 배당하는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배당 수익률이 8% 넘는 종목이거든요.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지만 코스닥 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소외가 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 꾸준하게 흑자를 내고 있지만 실적 볼륨이 그렇게 크지 않죠. 배당을 꾸준하게 해줄 것이냐 이런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종목은 숨은 진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올해 1분기 배당금은 200원을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배당 수익률은 1.9%가 됩니다. 삼양옵틱스도 주가가 하락을 거듭하다가 최근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12,000원대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2년도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R은 15배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쌍용 CNE입니다. 제가 이 종목 최근에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소개드렸던 영상을 댓글로 링크를 해두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 배당금 정도만 간단하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쌍용 CNE는 분기당 110원씩 고정적으로 배당을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배당금이 모두 동일했고요. 올해도 특별한 변수만 생기지 않는다면 분기에 110원, 연간 440원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연간 배당 수익률은 7.7%이고요. 분기 배당금 11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1.9%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배당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거든요. 세금 15.4%를 떼지 않고 온전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굳이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할 필요가 없고 세금을 떼지 않으니까 다른 종목들보다 실질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1% 정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주가가 크게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5,000원대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쌍용 CNE는 22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21.8배입니다. 자, 세 번째 종목 SK텔레콤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투자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채널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죠. 일단 배당금을 보면 21년 3분기에 인적 분할과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쪼개지고 액면가도 100원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부터는 분기당 830원씩 고정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K텔레콤은 인적 분할되기 전인 20년에는 배당금 총액이 7,151억 원이었고요. 21년도에는 7,170억 원, 그리고 작년에는 7,238억 원이었습니다. 배당금 총액이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액면 분할할 때 배당금을 약간 늘렸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올해 배당금은 22년과 같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금 총액도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의 22년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매출은 3.3%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16.2%가 늘어났습니다. 다만 순이익은 60% 정도 감소했는데요. SK하이닉스 관련된 이익이 빠져나가면서 순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가 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SK텔레콤의 사업 문제로 이익이 감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는 인적 분할 관련된 실적이 모두 정리가 되었으니까 올해 실적부터는 순이익도 제대로 전년하고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년 연간 배당금은 3,320원이었는데요. 배당 수익률은 7.4%입니다. 그리고 1분기 배당금도 전년과 동일한 830원이 예상되는데 사실 삼양옵틱스처럼 배당 수익률이 8% 넘는 종목도 있지만 SK텔레콤처럼 규모가 있는 회사가 분기 배당을 하는데도 배당 수익률이 7%가 넘는다는 것은 이 종목 현재 주가가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악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에 터진 악재는 정부로부터 통신요금 할인 압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알뜰폰에게 점유율을 조금씩 뺏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은 한동안 연기금이 줄곧 매도를 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배당이 없었다면 주가는 훨씬 더 아래로 곤두박질 쳤을 텐데요. 그나마 고배당이라는 장점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런 어마무시한 물량들을 개인이 받아주었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은 외국인이 약간 또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인들은 팔 만큼 파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쉬었다가 다시 팔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면에 주봉 차트를 보면 지금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습니다. 한동안 46,000원대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부발 악재로 지금은 44,000원까지 주가가 밀렸다가 오늘 그래도 45,000원대로 주가가 올라왔는데요. 그래서 전 저점을 또 깨지 않고 반등을 해줄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여하튼 참 머리가 아픈 종목입니다. SK텔레콤 22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10.4배입니다. 자, 오늘 소개드리는 마지막 종목 K카입니다. 21년에 상장을 했던 종목이고요. 상장 첫 해부터 750원을 배당했고 22년부터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데 분기당 190원씩 균등하게 배당하고 있습니다. K카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중고차를 판매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죠. 주력은 중고차 판매인데 장기 렌트카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한행코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쌍용 CNE도 최대 주주가 한행코입니다. 사모펀드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배당금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고 볼 수 있고요. 쌍용 CNE와는 여러모로 닮았는데 먼저 이 종목도 최대 주주 지분율이 꽤 높습니다. 72%인데요. 그래서 고배당을 해도 대부분 본인들이 다시 가져가기 때문에 아낌없이 배당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당금의 일부는 자본 준비금을 감액한 돈이고 일부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자본 준비금을 감액한 재원은 소득세를 내지 않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쌍용 CNE가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비슷하죠. 그래서 이 종목은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의 일부만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분기 배당금 190원 중에서 과세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K카는 22년 배당금 760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6.2%이고요. 올해 배당금도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22년과 동일하게 지급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 분기마다 190원씩 예상을 하고요. 배당 수익률은 1.6%가 됩니다. K카 실적 한번 체크를 해보았는데 22년도에 매출은 27%가 증가되었는데 이익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30% 줄었고 순이익이 35% 줄어들었거든요. 금리가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이 완전히 얼어붙었다는 뉴스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적도 일단은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식은 늘 선반영 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주가가 전고점 대비 72%나 하락을 했는데요. 주가 하락폭이 꽤나 컸고 그래도 최근에는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차트를 보고 있으면 추세를 돌렸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배당주로 투자하기에 나쁘지는 않지만 주가 상승을 한번 고려하신다면 조봉상 5일선이 21선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는 것을 보고 들어가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년 실적 기준으로 PER은 19.3배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배당주 투자는 적금이 아닙니다. 무조건 모아만 가다가는 배당금보다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주 투자를 하면서 욕을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조금 덜어내시고 또 평단가 아래로 내려오면 조금씩 담으시면서 이렇게 시세라는 파도를 즐기셔야 더욱 재미있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